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어느덧 심화과정 세 번째 강의이고요. 프로젝트 탐구로는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 구간정제 프로젝트 첫 번째 탐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심화과정의 두 번째 탐구이자 모든 교육과정의 마지막 프로젝트 탐구 그리고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화과정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금은 내용 자체가 기본 과정에서 다루었던 것보다는 어려울 수 있지만 프로젝트 탐구 자체는 영상 구간 정제와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잘 수강해 주시고 또 시연이라던가 이런 사례들을 잘 봐주시면 무리 없이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프로젝트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라벨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1장의 강의에서 복합 라벨링과 멀티모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복합 라벨링, 특히 HOI라고 부르는 사람과 객체의 관계를 지정하는 복합 라벨링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습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HY 기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HY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은 그 말 그 뜻 그대로 휴먼과 오브젝트 사이, 그러니까 사람과 객체 간의 관계를 지정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을 할 때는 이미지 안에 사람과 사물의 위치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사람에 대한 특징점을 라벨링해야 되기 때문에 키포인트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도구를 활용한 라벨링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HOI 기법에 대한 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휴먼 그리고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는 바운딩 박스 생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사실은 CCTV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객체 범위의 제일 가장자리 모서리를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 반대 모서리를 클릭함으로써 사각형 형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운딩 박스를 수정할 때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거나 패널에서 해당 어노테이션을 선택하시고 조정점, 그 각 위치에 있는 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생성 또한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키포인트는 점을 찍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하게 되고 신체의 특징점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점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을 클릭해서 옮기거나 아니면은 Shift 화살표 키로 위치 이동 또한 가능했었는데 키포인트는 점이 크기가 작아서 마우스로 클릭이 어려울 경우에는 패널에서 해당 어노테이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관계 생성은 사실 이 심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휴먼과 오브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사물을 그냥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어노테이션 툴바에서 관계 도구, 저렇게 클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계 도구를 선택하고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 순서대로 클릭을 하면 저런 식으로 화살표가 생기고 그 화살표에 대한 관계 속성에 대해서 라벨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습 시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계 생성은 이제 화살표를 만드신 다음에 ESC를 누르면은 관계 생성이 완료가 되면서 더 이상 화살표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도구를 선택 도구로 전환하신 다음에 관계 클래스를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관계를 삭제하실 때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해당 관계를 당연히 삭제하실 수 또한 있고요. 본격적으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탐구하면서 한번 복합 라벨링 HOI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이드라인 숙지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작업 목록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보기 누르시고 라벨링 가이드라인 숙지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라벨링 순서는 객체를 먼저 확인하고 라벨링, 클래스 설정, 작업 제출 요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벨링 순서 첫 번째, 객체 확인이겠죠? 여기 이제 HY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 대상 객체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접촉한 사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중심이 되는 저 어떤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원반같이 생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 배경 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라벨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먼저 라벨링하고 그 두 객체 간의 관계까지 라벨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라벨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바운딩 박스 그리고 키포인트로 골격을 라벨링을 하고요. 사물에 대해서는 바운딩 박스 라벨링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클릭함으로써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그 화살표, 관계에 대한 클래스를 다시 한번 설정함으로써 모든 라벨링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설정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물 객체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에 대한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키포인트를 통해서 사람의 각 특징점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설정, 관계에 대한 클래스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클릭하고 그 사물을 클릭함으로써 관계를 만들고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클래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업을 제출할 때는 모든 객체와 관계를 라벨링한 다음에 알맞게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해보면 먼저 바운딩 박스인데요. 사람에 대한 박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사물의 속성은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은 속성은 그냥 사람 하나로 끝나는 반면에 사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키포인트인데요. 저희가 키포인트는 기본 과정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얼굴부터 각 특징점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의 클래스는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깨, 팔꿈치, 손목, 골반, 무릎, 발목까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얼굴 또한 얼굴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단일 그냥 얼굴이라는 클래스 하나 더 추가되게 됩니다. 네, 클래스 정의 관계인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사물에 대해서는 사물의 다양한 종류들이 객체의 클래스가 됐고 사람은 바운딩 박스는 사람 하나지만 특징점은 또 특징점마다 클래스가 있었다면 관계 또한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의 관계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정의 보시는 것처럼 뭐 끌다, 휘두르다, 보고 있다, 물을 뿌리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계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객체 간의 라벨링을 먼저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클래스를 태깅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라벨링 기준은 저희 4가지 정도 나와 있네요. 바운딩 박스 그리고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바운딩 박스는 객체의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객체당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라벨링 하는데 사람이나 사물의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적합한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객체의 가장자리를 조금 침범한다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여유를 두고 라벨링을 할 경우에는 부적합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또한 객체의 일부가 가려진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추측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사물 같은 경우도 보이는 부분만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휴대폰이 있을 거야 라고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분까지만 해주셔야 되고요. 키포인트도 보이는 부분에서만 최대한 라벨링을 하고 가려진 경우는 별도로 라벨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어떤 사물에 의해 가려진 사람의 특징점이나 사물이 사람의 신체에 가려진 경우 추측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 이미지 내에 사람을 기준으로 좌와 우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저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라벨링 기준 사람과 사물 방향으로 사물에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찍고 사물로 이렇게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먼저 HY, Human Object Interaction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그 관계를 라벨링하는 기법으로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관계 라벨링까지 함께 사용되게 되고요. 바운딩 박스로 이미지의 중점으로 노출된 사람과 사물을 먼저 라벨링한 다음에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키포인트 그리고 관계를 지정하는 것은 관계 도구,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관계마다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복합 라벨링에 대해서 저작 도구를 이용한 실제 라벨링 방법을 시연을 함께 보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실습 시연이 되겠고요. 저희가 시연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될지 한번 짚어보면, 사람을 먼저 바운딩 박스를 하겠죠. 그리고 키포인트 라벨링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사물의 객체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하고 사람과 사물 방향의 관계를 생성하는 거, 이렇게 이제 총 4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시연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연 영상 같이 보시면 저희 이렇게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네, 클릭하시고 진행하기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그 내용들 꼭 잘 읽어봐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반드시 보시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시연은 그냥 일단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서 바로 들어왔는데, 가이드라인 꼭 봐주시고, 보시면 사람과 사물이 항상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먼저 저희가 바운딩 박스로 사람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 생성해서 사람의 외곽에 딱 맞게 사람이라고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바운딩 박스는 사물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저렇게 라벨링을 해주실 때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절해 주시는 걸로 수정해 주시는 방식이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사물은 속성이 추가적으로 있죠.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농구공이라고 사물 외에 추가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계 지정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립 모양을 클릭하시고 사람, 사물 순으로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생기고 저렇게 던지다라는 추가적인 관계 속성까지도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점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관계 지정 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바운딩 박스를 먼저 하신 다음에 키포인트나 관계 지정을 진행하시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보시면 키포인트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보이는 부분에 한해서 작업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린아이의 오른쪽 어깨 부분만 조금 가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활하게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네, 오른쪽 어깨를 제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할 때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죄송하네요.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도 뒤이어서 한 게 사실은 저도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보이길래 네, 확인해봤더니 오른쪽 어깨도 지금 라벨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어서 계속 라벨링 하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 객체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방향을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 실습 때 한 가지 팁으로 드렸던 거는, 왼쪽 방향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부위별로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렇게 다 되고 나서는 전반적인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라벨이 너무 많아져서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라벨을 끄고 저렇게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한 번 더 볼까요? 바운딩 박스로 먼저 사람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키포인트를 먼저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얼굴을 먼저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죠. 그래서 뭐 작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시던 간에 자유롭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대해서 먼저 다 하고 왼쪽을 하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거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는 심화 과정이니까요. 처음 해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런 식으로 다른 라벨에 의해서 내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축키를 사용하셔서 라벨을 끄고 이어서 라벨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골반을 각각 라벨링을 한 거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이런 부분들도 기본 과정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라벨링 하는 것들은 키포인트 라벨링 하는 건 조금 넘어가 볼까요? 무릎 이어서 하고 있고 발목까지 라벨링을 하겠죠. 네, 그래서 발목까지 라벨링이 끝나면 네, 맞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저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기본 과정에 어떤 숙련된 그런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포인트가 끝난 다음에 이번엔 바운딩 박스를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외곽에 잘 맞게 저기 아래쪽에 픽셀 확대 화면을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렇게 박스를 생성한 후에 이제 사물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 사물이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외곽부터 있기 때문에 이미지 경계 외곽을 작업할 수 있는 기능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네, 라벨링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잘 외곽까지 들어오게 비박스, 바운딩 박스 생성해 주시고 사물은 사물이라는 거 외에 호스라는 속성까지도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라벨링이 잘 맞춰졌다면 이제 관계 지정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사람 그리고 사물 순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저런 식으로 화살표가 생성이 되고 ESC를 누르면 화살표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관계 지정 도구를 선택했던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전반적인 라벨링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방향 확인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라벨링이 완료가 된 것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 잘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했던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실습 시연은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례까지도 한번 저희가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복합 라벨링 저희가 이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작 도구를 이용한 사람 객체간 지정 프로젝트 라벨링의 수정 방법을 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실제 라벨링을 어떻게 하는지 보았다면 수정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실습 시연인데요. 네, 실제로 일단 라벨링 하는 것부터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또 다양한 사람과 사물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바운딩 박스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도구가 저 확대 화면을 토대로 잘 도구에 보이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해주실 때 아래쪽에 보이는 저 픽셀 확대 화면을 잘 봐주시면 더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잘 라벨링 해주시고 사람의 얼굴부터 이제 또 키포인트 작업까지 마찬가지로 작업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작업하는 화면 일단 넘어가고 수정 실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작업 자체가 좀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제출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어떤 오류 메시지를 토대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일단 키포인트 작업하는 것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에 맞게 또 라벨링을 해주시고 보시면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수정되는 걸 보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은 내가 맞게 보았는지를 좀 지켜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키포인트로 지금 골반까지 라벨링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키포인트 라벨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까지 라벨링 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이제 시연하는 것도 실습 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작업자분들의 자유입니다. 뭐 키포인트를 먼저 하든 바운딩 박스를 먼저 하든 관계 지정을 먼저 하던 그건 정말 자유로운데 다만 관계 지정 전에는 바운딩 박스는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는 항상 관계 지정을 위해선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도 이제 키포인트 한 거 다시 검토하고 있고 네, 제출을 눌러버렸는데 미검출이 나왔죠. 네, 관계 지정을 빼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 지정은 반드시 사람 클릭하고 사물로 저렇게 한 다음에 네, 어떤 관계 속성인지까지 하고서 제출을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잘 작업물이 제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오류 메시지를 보고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포인트를 먼저 작업하고 있죠. 얼굴, 그 다음에 네, 오른쪽 어깨부터 해서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까지 라벨링한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한쪽 방향 먼저 다 하는 것. 그게 이제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추천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 라벨링하고 있고 네, 보이시죠? 골반 또 마찬가지로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포인트를 발목을 하질 않았잖아요. 이분은 지금 이게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오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지켜보는 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발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로 사람에 대해서 객체를 먼저 라벨링 하고 있죠. 그 다음 사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라벨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단일 속성이지만 사물은 사물 안에 또 어떤 사물인지까지도 네,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바로 관계 지정으로 넘어갔는데 순서가 네, 사람에서 사물로 넘어가야 되는 거. 그쵸? 관계 클릭하시고 사람에서 사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인지. 자, 지금 작업을 한번 쭉 보셨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보시면 가장 먼저는 네, 속성을 태그잉을 안 했죠.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 세부 속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검출로 나와서 네, 낮은 정확도 미검출로 나와서 이렇게 다시 연이라고 추가적인 속성 태깅을 해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미검출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경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을 라벨링을 안 했는데 이거는 발목이 보이는 걸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미검출이라고 나오면 아 이게 발목을 보인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키포인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발목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라벨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정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살펴보고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습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해서는 3개의 과제를 통과하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앞서 실습 때도 마찬가지로 실습 통과 기준은 3개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과제들은 과정 수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습득하는 네 번째 파트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고요. 실습 프로젝트는 자동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업을 제출했을 때 자동으로 채점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알림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 패널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류 항목은 크게 미검출, 오검출, 과검출, 낮은 정확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케이스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오검출 한 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알림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 발생했을 때는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알림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코멘트를 확인하신 후에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오픈 데이터,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해소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식별화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블러링이 안 되어 있고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불량 이미지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것들이 공개가 가능한 이미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상 데이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검출 사유인데요. 보시면 미검출이 13개나 나와 있죠. 네, 바로 키포인트를 라벨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복합 라벨링이기 때문에 키포인트, 바운딩 박스, 관계 지정까지 3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미검출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키포인트를 다 라벨링을 하신 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는 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낮은 정확도인데요. 낮은 정확도는 보시면 호스에서 나오는 물까지 라벨링을 했죠. 물은 사실은 정확히는 사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딱 호스까지만 네, 사물까지만 포함이 되도록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의 크기나 위치, 키포인트의 위치에 대해서도 낮은 정확도라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검출인데요. 보시면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지정하지 않은 케이스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클릭하고 사물 클릭한 다음에 이게 어떠한 관계인지까지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검출인 경우에 관계가 누락된 경우 저렇게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미검출, 오검출인데 보시면 오른쪽 왼쪽 방향을 잘못해서 키포인트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라벨링을 네, 맞게 해주시고 양쪽 발목까지도 정확하게 라벨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부분만 최대한 하고 제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검출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수정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검출도 있네요. 과검출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깨를 같은 방향으로 해버린 거죠. 오른쪽 어깨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과검출이고, 왼쪽 어깨는 안 나왔기 때문에 미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하나를 왼쪽 어깨로 바꿔주시는 그런 식으로 라벨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CS 프로젝트에서 실습 과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요. 자동 채점 결과 부적합 사유로는 미검출, 오검출, 과검출, 낮은 정확도가 오류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 창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참고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네, 모든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때는 아래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 답변들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심화과정 두 번째 프로젝트 탐구,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의 마지막 실습 과제까지도 살펴보았는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심화과정이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4장과 5장의 강의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